요즘에 여러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요 얘기가 나온 지는 한 뭐 십몇 년 됐어요. 되게 오랫동안 됐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네, 우리 비금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요즘에 요즘 들어가지고 또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객관적인 지표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던 얘기인데 방금 여기 LG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지지난주쯤에 제가 연구한 내용인데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되시나요? 막 증시 더 간다고, 막 우리나라 증시 막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간다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한 연구 자료에서 밝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핵심 뽑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 증시가 왜 저평가냐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어, 대기업 지배구조. 이 대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요즘에 나오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삼성 쪼개는데 성공했죠. 아직 온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삼성 털었지. 거기다가 한화는 스스로 지금 털고 있는 중이고 LG도 털었고 지금 대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를 좀 저평가를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오너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이 한국 기업 이 특유의 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니까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개 다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요인이 이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기업을 털기 시작하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이 분단국가라는 것은 최근에 또 그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세 번째 모멘텀 1번 적용됐고 2번 적용됐어요. 그럼 세 번째 모멘텀은 뭐냐에 있어서는 저도 뚜렷한 대답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은 이제 북한 투자죠. 그러니까 이 분단 국가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 분단이라는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위협은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북한에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북한과의 이 투자 경제 협력, 북한과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3,000포인트, 뭐 1,000포인트,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이라는 목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오늘 너무 깊은 내용 가면 이거 너무 논문 수준이 돼버리는데 한국의 신용등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요게 우리 수치로 보면은
대문자 A, 소문자 A, 그리고 이제 3.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 신용등급은 이제 S&P라는 회사, 우리 S&P 500 지수 많이 보죠? 미국에서 S&P라는 회사와 이제 피치라는 회사와 이제 무디스라는 요 세 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거의 우리가 신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은 AA3 등급인데 이 등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그리고 일본이랑 동급이에요. 그리고 나아가면 뭐 대만 이 정도 나라랑 동급인 수치입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회사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미국 그리고 캐나다,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위에 상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저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반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죠. 진짜 우리나라가 저평가야? 저는 우리나라 증시 고평가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적풍은 한국 증시 고평가라고 본다. 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볼 때 무작정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근거 있는 종목, 뭐 재료가 있는 종목 이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 보는 게 맞다. 실제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도 어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봤지만은 뭐 거래소의 분위기는 약간 꺾여가는 분위기고, 그죠? 지난 1월 달이죠? 지난 1월 달 이후로 약간 좀 힘이 좀 빠져가는 모습들. 최근에 약간 이렇게 힘이 좀 꺾여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은 열심히 올라오고는 있는데, 크게 좀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분위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분위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수렴하는 패턴인데 점점 내려가는 형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고점에서 나오는 형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장투 권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저 요즘에 장기 투자하는 것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오히려? 요즘에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증시가 이럴 때는 장투하시면 되거든요. 들고 가면 되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저는 요즘에 단기 투자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짧게. 그냥 5% 이상 수익 나면 일단 팔아. 다시 사. 팔고 다시 사는 전략. 그렇게 해서 복리로 계속 계좌를 플러스 만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따만한 플러스를 한번 먹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작년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요 시기에서는 이제 뭐 대선주나 뭐 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테마들이 바닥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와, 씨, 이거 들고 가면 대박 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지금은 얼마나 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얼마나 누가 먼저 발을 빼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 드냐면은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아요. 눈치 게임이 뭔지 아시죠? 눈치 게임.